기존에 월세 전세를 살던 곳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취지인데,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이번에 그 부분을 살짝 보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되었거든요. 개정안 발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월세나 전세로 살게 되면 항상 이사하는 날에 전입신고를 해두죠.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두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게끔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판례에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만기에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다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 임차인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새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곳에도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대항력이 생기는데, 기존의 집 주소에서 전출이 되게 되면 기존 임대차 관계에서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임대차에서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항력이 상실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의 대항력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 이사를 가는 곳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결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된 뒤에야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피한다거나 아니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해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공시송달 등의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게 됩니다. 기존에 월세 전세를 살던 곳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의 취지인데,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이사 가기로 한 집에서 빨리 잔금을 치러라 이렇게 이제 해서 잔금을 치른 상황인데, 결국 계속 대항력 때문에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다면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촉박하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번 송달을 거친 뒤 공시송달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임차권 등기까지 두세 달까지 시간이 소요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고, 결국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과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시키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이란 집행을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법안에는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도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이를 악용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임차인이 이를 악용하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별 무리 없이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입법 관련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 좋은 입법이라는 것이 꼭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일상에서 불편함이 초래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소해주는 이런 디테일한 입법이야말로 국회의원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